메인 주제는 또 야음날에 이런 이슈가 한 개씩 계속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옵니다. SNS나. 그래서 뭐 가볍다면 가볍고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인데 프로야구의 소위 아이돌 문화 유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저는 좋게 보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너무 좀 프로 스포츠를 너무 성역화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 주뭐 일정도 잠깐 살펴보고 하면 일단 내일부터 에이지전이에요. 또 돌아온 앨런 라시코가 되는데 시작부터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인데, 에르난데스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페이스가 안 좋네요. 저는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는데 이 선수가 복귀를 해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기의 남자들 두 명이 사직에서 또 만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입지가 비슷해요 지금. 작년에 근데 작년에 또 잘하는 게 있긴 하지만, 메라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헬스 선수가 지금 최근 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그래서 약간 위기의 남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캐삭방이 왜 나오죠? 끼룩단님 반갑습니다. 이 대결이 캐삭방이라고. 그쵸. 에르난데스 선수가 조금 더 위기의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왜냐면 보여준 게 좀 더 적은 상태라 가지고. 그런데 또 롯데 입장에서는 올 시즌 만난 적이 없고, 작년에는 에르난데스 선수하고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마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몸값이 좀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작년에 만난 적이 에르난데스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작년에도 안 만났어요? 오, 세상에. 에르난데스 선수를 작년에도 안 만났어요. 네, 한 번도 안 만났네요. 네,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또 모르는 투수인 셈인데, 올 시즌 안 좋은 건 맞는데 참 이 롯데가 낯가림이 심한 팀이라 가지고 그런 좀 원초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올 시즌 내내 페이스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볼삼비가 안 좋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보이넷이 11개 41이니까 보이넷은 뭐 나쁘지 않고, 타이삼진 46개 삼진 수치는 좋은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에르난데 선수 경기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또 WAI도 0.49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등판 경기가 9경기면 막 최악까진 또 아닌 느낌입니다. 좋은 건 아닌데 막 최악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지금 시즌 성적도 별로고, 위기의 남자로 거론이 된다고 해서 마냥 낙관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저는 왠지. 그리고 트레이 터너님, 네, 또 몸에 맞는 법 조심,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마냥 낙관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좀 쉬운 매치업은 아닌 것 같고, 결정구가 없어요. 롯데하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실 에르난데스 선수 투구를 제가 제대로 볼 일이 없어가지고 용투 박수용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요런 느낌이군요. 아무튼 네, 그렇고 데이비슨 선수는 참 애매한 상태인데, 근데 저는 뭐 본방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지간하면은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걸어보는 시점,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 외인이 새 외국인이 등록이 돼야지 포시를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데이비슨 선수를 그때까지는 저는 그냥 적어도 이번 경기하고 한 번 더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동안은 가고 바꿔도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중에 좀 바꾸지 않을까.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들, 그러니까 데이비슨 선수보다 못한 선수가 오게 되면 이게 그냥 안 굴러가거든요. 시즌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가 너무 커가지고 차라리 진짜 8월 15일 꽉 채워가지고 뭐 아니면 도 스타일의 뭐 구형 투수를 영입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바꾸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아마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뭐 박세용 선수가 폼이 올라오고 그럼 모르겠는데, 연패를 끊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진규기 기록단님 말씀처럼 좌타가 많은데도 데이비슨 선수가 털리면은 또 다른 고민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좌타자 상대로 강한 이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데이비슨 선수는 딱 그거예요. 그 큰 경기를 생각하면은 이 선수로는 어렵다는 게 견적이 나오는데, 다만 정규 시즌이 아직 반이나 남았고 우리 팀의 선발 자원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구멍이 나면 매우 방법이 안 보인다라는. 그리고 AG가 물바다예요. 최근에 페이지가 별로긴 한데 패패승승패이고, AG의 최근 일정을 좀 봐야 되겠네요. AG가 29일에 12점 냈네요. 12점 냈고, 그 다음에 칸을 좀 올릴게요. 보는 게 좀 불편하네. 이렇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날리고, 아닌데 2점 냈네요. 12점 낸 게 아니고, 네, 2점을 냈고 28일에
점 27일 넉점? 그렇게 물바도 아닌데. 근데 그 말씀처럼 엘롤라시코는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시코는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통상적으로 말하는 전력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케이님이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아마 올스타 브레이크 때 그 프런트에서 결정할 것 같네요. 저도 큰 틀에서는 요거 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장님이 미국에 가 계시기도 하고 그렇고 배고파님 브룩스 레일리도 4점대로 5년이나 썼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롯데가 또 성적이 별로 안 나기도 했고 그 레일리 선수는 사실 수비도 뭐 워낙 못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좀 지금하고는 다른 선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데이비슨 선수가 레일리 선수 때 수비를 끼고 던지면 아마 진작에 한 못 버텼을 거야. 6점대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 롯데의 내야 수비는 쉽지 않네요. 진격이 그럴 때 안 보일까 최소 4시간 경기. 트레이터너님 오스틴 메롱하고 문봉도 그다음 좋지 않다. 근데 이런 우리 또 롯데가 화타 자이언츠 아닙니까? 이 메롱하는 선수들 다 살아날 거고 제 체감적으로는 오스틴 문부영 선수가 롯데한테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나게 살아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롯데 만난 팀들이 빠따가 다 살아나요. 그런 게 아키님 우리가 폰세, 와이스, 화이트, 앤더슨 같은 용수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진 것 같기도 하다. 그쵸? 그러니까 올 시즌 유독 이런 리그를 지배할 만한 강한 구위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못 뽑냐? 근데 사실 폰세, 와이스, 화이트, 앤더슨 선수 같은 경우가 좀 논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슨 선수 정도면 나쁘진 않던데 다만 우리가 지금 3위고 또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위치니까 좀 다른 입장이 된 거죠 옛날하고는. 그리고 효윤님 작년 팬 페스티벌이 아이돌 하이 끝판왕인 듯 안 좋아 보입니다. 향기가 가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래도 야구 선수인데 야구가 먼저가 돼야 한다. vs 프로 야구라는 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저는 이 두 개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면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KBO 리그가 계속 얘기가 오랫동안 되던 게 자생이 안 되는 리그다라는 점인데 야구 인기가 올라간 것도 좀 결국은 저런 소위 말하는 아이돌화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산업적으로는 커진 건 분명히 맞거든요.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물론 기본적인 경기력이 유지가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어렵지만 나쁘게 볼 리까지는 아니다가 저의 관점이기는 해요. 저는. 왜냐면 결국은 파이가 커져야지 프로야구판이 발전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구단에서 선수들의 그런 정신적인 관리를 계속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 거고 윤호윤님 말씀도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팬 페스티벌은 이게 뭐랄까? 저는 약간 저희가 포스 시즌에서 탈락을 했는데 탈락을 하고 저런 걸 하는 건 조금 뭐랄까? 좀 가슴이 쓰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그냥 시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언제 해도 시기가 안 좋지만 따로 연습까지 시켜가지고 장기자랑 이거는 조금 거시기한데 약간 이런 느낌. 차라리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하는 게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 진격의 끼룩단님 레일리 4점대면 잘한 거죠. 지금 무브에서도. 배고파님 맞아요. 눈 높아진 거 진짜 인정. 폰세 앤더슨 그러니까 폰세 선수는 한국에 남아있기가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앤더슨 선수도 지금 페이스면은 일본이라도 가지 않을까. 폰세 선수는 확실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아키 선수 크트 감독 추천에 크트 몰빵 뽑아서 말이 많다. 이거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를 제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올스타전에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올스타전을 썩 안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 기사가 잘 안 보이네.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디 보자. KT는 우규민이 포함해 박영현, 장성우, 권동진, 배정대, 안현민 등 감독 추천 선수에서 가장 많은 6명을 올렸다. 근데 사실은 KT가 팬투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저는 사실 KT 우리나라 올스타전은 이미 진정한 의미의 올스타전이 아닌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팬 페스티벌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성격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팬투표로 또 많이 가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올스타전 어차피 팬투표로 많이 갔는디 그래 생각하고 하나만 롯데 경기 왜 맨날 늦게 끝날까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야구를 잘 풀었습니다. 왜 오래 걸리냐면 기본적으로 볼이 많고요.
그다음에 뭔가 깔끔한 플레이보다는 좀 뭐랄까 좀 찝찝한 플레이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진격의 기록단님 말씀처럼 잦은 투구와 보이지, 그리고 그 특유의 롯데스러운 플레이들이 있어요. 약간 사람 깝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결합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소포님, 네 반갑습니다. 배고파님 플러스 타격이 되니까 비비는 경기가 많다. 그쵸? 그러니까 롯데 경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위 말하는 잘 지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힘 안 빼고 지는 경기보다는 약간 뭐 작년까지만 해도 추격은 하되 역전은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냥 지질 않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량님, 팬 페스티벌은 즐겁게 좋게 보려면 우리끼리도 단합, 우울할 때 보면 재밌고 준비할 때도 남들 야구하는데 이런 거 한다 이 소리 들을 때는 제대로라도 하지 했을까, 니까 오래 성장하면 재밌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야구를 잘하고 팬 페스티벌을 하면은 뭐 좋은 소리 들을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팬 페스티벌을 하고 내년에 성적이 안 좋아 버리면 이놈들은 운동은 안 하고 이러고 놀았냐라는 얘기가 필히 나오니까. 그래서 올 시즌에 스프링 캠프 때 그 자이언츠 TV 영상도 거의 안 올렸던 게 그 얘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그 방향에 공감을 했던 게, 지난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고 뭔가 물론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봐야 되지만 우리 팀이 좀 스프링 캠프에서 영상 콘텐츠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비시즌의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TV를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 영상 말고는. 생당근님, 불펜 과부하라서 오히려 튼동이 감독 추천하지 말라 달라 한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얘기를 해서 그대로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정철원 선수가 못 가가지고 뭐 아쉽다는 얘기도 기사 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개인적으로는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수는 우리 팀 투수들이 너무 항상 힘든 상태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스타 감추는 박진만이 추천한 거냐, 이거를 제가 정확히 하기는 못했는데 그런가요? 박진만 감독이 추천을 하는 게 맞나요? 아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아마 맞지 않을까요? 인간이 올스타전에 감독이 추천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고, 그렇죠. 올스타팀 감독. 그러니까 드림은 박진만, 나눔은 이보모 감독이 추천을 해서 뽑은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구조면 사실 우리나라 리그의 특성상 뭐 김태형 감독이 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고 크트 선수들 한급 뽑아놨던데 네. 그러니까 사실 KT가 팬투표로 가지를 또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간추로 많이 가면 좋은 건 아니라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시즌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너무 슬픈 한국 시리즈네요. 스캠 자티비 때 욕 많이 먹었지. 근데 저 다큐처럼 좋던데, 지금 세리라 사직님 말씀처럼 저는 스캠 때 자티비는 진짜 훈련 위주로 좀 담백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예능을 기획해가지고 선수들 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보다 훈련하는 것만 잘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단 유튜브가 팬들과의 소통 창조지 무슨 조회수를 막 올리는 게 의무가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큐식으로 가는 게 비시즌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킨 기간에는 훈련에 방해가 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카메라가 너무 많이 돌아가면 사람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훈련장에 카메라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버리면은 훈련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인간인 이상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계 카메라처럼 관중석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라운드에서 찍고 하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체국 소포님 말씀처럼 투수는 쉬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김원중 선수 말고는 지금 우리 팀엔 투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산은 아시게 됐다. 양의지 선수는 그쵸, 그 올스타 횟수에 또 그 명예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철원 선수 그쵸, 약간 막판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 터트리고 잘 막아가지고 김상훈 선수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잘 지나간 것 같고, 자TV 지금 편집 방식 살짝 바꾼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달라진 것 같고, 다음 주까지 3승 3패 정도 와야만 지켜주면 좋겠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지금 플러스 9잖아요. 플러스 9 안팎에서 유지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0 이 정도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올해 최고 매치는 한국 시리즈 하나 대 롯데다. 근데 지금 순위대로 간다면 뭐 LG, 하나, 롯데 이 순서인데, 그 세 팀 중에 두 팀은 누가 올라가도 뭐 슈퍼 빅매치긴 합니다. 일단 뭐 하나, 롯데가 들어가면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못하기도 했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반타작만 하면은 위닝끼리 오면 그렇죠. 근데 LG가 항상 좀 쉽지가 않은데 LG를 아무튼 잘 극복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에르난데스 선수를 처음 만난 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정철원 선수 사직과 원정 방어의 차이가 왜 극심하게 날까요? 이게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심 받으면 쪼는 스타일도 아닌데 아니면 쪼는데 사실 쪼는 척을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정철원 선수가 홈에서 23게임 나왔는데 18.2이닝 동안 27점을 했어요. 그래서 홈에서는 평균 자책이 9.64인데 원정에서는 19경기 나와서 이닝 22.1이닝인데 평균 자책이 0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시즌 성적이 4.5 정도 되는 아주 재미있는 스탯이 나오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넷이 많고 홈런도 많이 맞고 뭐 안타도 많이 맞고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 뭐 때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거는 심리적인 문제 이상의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직 구장 형태가 안 맞나?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까? 아키님 이번 연도는 가이오고 맛본 것을 만족하고 내년에 대권을 늘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의견에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내년에도 지금의 성적이나 어떤 그 팀의 뎁스가 유지가 된다는 걸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왔을 때 달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야구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착착착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지금 모자란 부분 보완해가지고 딱 노리면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야구라고 생각해서 가능성 보이면 저는 좀 달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푸시푸시님 시대가 바뀌네 야구단의 사업 모델도 바뀌는 거임.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일단 소비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원하니까 그런 소비를 할 만한 소스들을 자꾸 제공을 하는 게 프로 구단의 또 역할이기도 하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 입장이고 자 낯가려서 내일 경기 패스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도 낯을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홉저그님 두산 시절 사직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좀 참고해만 하겠네요. 자 정철원 선수의 통산 사직 성적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통산 성적 구장 통산 사직 성적을 한번 꺼내보고 있는데 자 사직 야구장에서 31경기 27.1이닝이고 6.59 그러면은 올해 통산이면 올해가 9점 되니까 통산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실점 부분이 어디 보자 실점이 20자책이거든요 통산. 근데 올해 평균 자책도 아까 20점 아니었나요? 네 20점이네. 충격적인데요. 그 정철원 선수가 잠깐만 정철원 사직 성적 올해 사직 자책점 20점인데 통산 자책점이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한 번도 롯데 오기 전까지 사직에 시점을 한 적이 없는데 물론 표본이 작겠습니다만은 근데 올해 내준 게 사직에서 내 모든 평균 자책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가 보보니까 나오는데 올해 빼고 나온 경기가 27.1이닝 올해 다 쳐서 27.1이닝이고 올해 사직에서 아까 20이닝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올해 전까지는 물론 통산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 8이닝 정도 됐네요. 올해 빼고는 8이닝 정도 동안은 실점이 없었습니다. 사직에서 뭐 이럴 수가 있나? 굉장히 신기하네요. 좀 어이가 없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고 엘리는 시범 경기 때 만난 기록이 있다. 그렇군요. 물론 시범 경기는 막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은데 그래도 처음 만나는 것보다 나은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 폼생폼사 노래가 문제인가? 너무 점프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파이팅이 강하게 들어갔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철원 선수가 삼성과 반대 스타일인가요? 근데 삼성은 원정이 안 좋고 홈이 좋나요? 그것도 신기하네. 라파기 사자 친화적인 구장인데 또 신기한 것 같고 제트님 터진 일이랑 안 터진 날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홈에서 경기 많이 나눠보는 건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시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정철원 선수가 사직에서 그렇게 약하다는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그 나올 때마다 계속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한 번 터질 때 되게 많이 터진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조금 소위 말아먹은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한 번 터질 때 많이 터져서 통산을 내고 보니까 되게 평균 자책이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같이 이렇게 기록이 쌓여버리니까 본인의 의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직 마운드가 안 맞냐라고 생각하기에는 두산시를 쌓이길 잘해가지고 뭔가 꼬이는 게 있는 거죠. 야구라는 게 사실 원정 전용으로 쓰면 안 될까요? 그게 달라면은 뭐 구승민 선수라든가 뭔가 홈에서만 잘하는 선수가 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한쪽에 잘하는 게 어디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반 시즌 동안 의미 있는 기록이 쌓였으면 올해는 약간 본인도 좀 신경이 쓰이는 상태라서 원정 위주로 쓰는 것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불펜은 한 해 한 해 또 다른 거기도 해서
세리라 사장님 올해 우승 노려봐야지 완전 극강팀이 없으니까. 저도 큰 틀에선 요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1위하고 지금 2게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우승할 때 뭐 최강팀이어서 우승했습니까? 네, 그냥 기회가 왔을 때 진짜 도박을 걸어가지고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우승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가 태어날 때 우승하고 지금 이 아저씨 다 돼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우승 못했는데 좀 심하잖아요. 기회가 될 때 노려봐야 됩니다. 1위단 한동희 선수, 그쵸? 그러니까 물론 퓨처스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주시안을 바꾸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긴 한데, 그래도 막연한 기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군에서도 그렇게 잘해줄 거라는 건. 그래서 올해같이 계산 나올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 연장 계약 올해가 2년째고 내년까지 3년 계약인데 요것도 근데 미리 연장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저는 일단 올해만 좀 보고 싶습니다. 내년까지는 좀 먼 일인 것 같고, 그렇고 H년 롯데 가이하고 한장 파티였는데, 그쵸, 5차전까지 어제 가긴 갔는데도 진출을 못했고, 엘리 교체 거피셜이 떴다. 거피셜이 뭐죠? 네,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시고요. 우체국 소포님 도전해보고 싶다. 엘리 도전해볼 만한지 우리 빠따로. 근데 롯데라는 팀이 늘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투수한테 늘 당하곤 합니다. 라파기도 안 좋네요. 올스타 드림팀 감추는 박시만 감독이 다 뽑은 거 맞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두산 시즌 사이즈에서 괜찮습니다. 8이닝 무실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뽑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우리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관심 받으니까 흥분해서 볼 컨트롤이 약간 너무 퐁생퐁사들고 너무 업이 돼가지고 그런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홈에서 어디 보자. 볼이 맞나? 보이넷이 11개예요. 18.2이닝 보이넷이 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고, 안타를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맞았네. 18.2이닝 동안 26개를 맞았고 장타도 8개, 2루타 8개, 홈런 3루타 1개, 홈런 2개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안 좋거든요. POPS가 0.995니까요.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좋다고? 그렇고 우체국 소포님, 근데 아론님이 보시기에 2군 투수급 1순위 누구라고 보시나요? 재민이 2군 성적 최근에 기록 좋던데 올려볼만 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2군까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2군에 올릴 자원이 진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뭐 가끔씩 이제 들여다보는데 2군 기록을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팀 지금 별로 남아있는 투수가. 그래도 롯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수로 치면 가장 많이 나온 선수가 박세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그 중용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게임 수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세진 선수가 평균 자책이 많이 안 좋아졌네. 근데 저는 박세진 선수를 조금 너무 지금 이정훈 선수가 잘해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가 많던데, 개인적으로는 후반기에 좀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퓨처스에서 최근에 또 두들기 맞았네. 근데 좀 괜찮다가 또 두들기 맞고 이래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팀에서 계속 뭐 퓨처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좀 쓸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박진영 선수 19경기 이닝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닝수로 뭐 한현희 선수와 정우준 선수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둘 다 6점대예요. 별로 기대가 안 되고, 그 다음이 박세진, 윤성빈, 이병준.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 올라와 있으니까 한현희, 정우준, 박세진, 이병준 선수가 이닝수가 제일 많은데 지금 평균 자책이 다 0 시원찮고, 그 다음에 심재민 선수가 5.54. 올라올 사람이 안 보이죠 지금 보면. 올라올 사람이 안 보입니다. 구승민 선수가 폼이 올라오는 것밖에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선수 1잡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군에서 누구 올려야 되는지 저도 잘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긴 LG 23년, 기아 24년, 기아 롯데 25년 그림이 딱 너무 이쁘다. 그쵸. 우주의 기운이 왔으면 좋겠고, 김태형 감독님은 1년 내년도 이렇게 가려고 하면 롯데 계약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다 해놓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야수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투수진도 지금 김상준 코치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발굴을 해내셨기 때문에 뭐 계약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외부 FA 선물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면 충분히 영입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FA를 산다면 진짜 S급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뭐 중복되고 그런 걸 떠나서 애매한 선수보다는 확실한 선수 한 명 사는 게 낫다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삼총사를 보면서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뭐 FA 선수는 또 어떤 선수가 시장에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년 올해 지나고 나온 선수 올해까지는 안 됐고 내년에 3인방이 끝나야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되니까 내년 시장을 또 봐야 될 것 같고 홍창기 선수가 이제 없죠. 그리고 네, FA 투수가 별로던데 근데 투수는 근본적으로 진짜 S급 아니면은 키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홍성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메이저리그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도 가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성성문 선수도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히어로즈 입장에서도 메이저리그에 보내는 게 더 남는 장사니까 제가 봤을 때 메이저리그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성성문 선수가. 그리고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량님 웅생 동생은 좀 올라올 수 없겠니? 저는 후반기에 그래도 뭐라도 역할을 좀 해줄 거라는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고 올린다면 구승민이나 송재영 선수 아닐까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악당 구주님 KT 전에서 롯데 타자 당군 투수 이름 연호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돌 문화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야구장 현장에 가면 이게 정확하게 상황이 안 보여서 그냥 군중 심리 때문에 누군가가 그 KT 선수 이름을 연호를 하면은 그냥 우리 팀 선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 팀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게 이어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저는 올해는 막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 그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못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애를 쓰고 있긴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쉽긴 하지만 막 비판은 못하겠습니다. 한현희 선수는 초량 상진홍 재료가 안 좋은 한현희 정말 어쩔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냥 작년에 너무 많이 굴러가 퍼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아무튼 저는 한현희 선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FA 노시안 선수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직은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나요? 주말인데 제가 기아 로테이션까지는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아 로테이션 깨고 있으신 분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맞아요. 그리고 FA 땡기는 투수 없다. 이영하 말고는. 근데 이영하 선수도 제가 생각에는 FA로 데리고 오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키님, 송성문 선수는 저도 메이저리그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올라온다는데 아마 만날 수도. 항상 롯데가 이런 복귀 전에 만나가지고 기사 알려주고 하던데. 맞아요. 아키님 오늘 기사 보니까 본인도 MLB 생각이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송성문 선수 메이저리그 도전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선수가 성장하는 속도가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게 한인 선수 올해가 마지막이다. 연봉 계약으로 뭐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방출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송성문 선수 리스트에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뉴욕, 디트로이트에서 검토하고 있다. 저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앰뷸런스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맞았는데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뭐 정확하게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랄까 군중 심리라는 게 좀 작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의식을 가지고 연호를 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냥 남들이 외치니까 이게 그냥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라이트 팬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인지가 안 된 분들이 저는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현이 참 보상 선수가 아깝네요. 그쵸? 근데 뭐 지나간 거는 사실 지나간 일이니까 저는 지나간이 돌아보는 거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만 보려고 합니다. 후아님, 박단장도 7월 성적 지켜보다가 승부수에 뛰어오려면은 외국인 교체 마감 시한 직전에 구형 투수를 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올스타 브레이크 때 아마 승부를 걸어보거나 그게 아니면 8월 15일이 마감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바꾸거나 둘 중 한 개일 것 같은데 데이비스 선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느냐 한 4번 더 주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내일 김도현, 양윤종이라네요. 쉽지가 않네요. 또 김도현 선수가 올 시즌 되게 잘하고 있죠. 정확한 성적을 모르겠는데 김도현 선수가 올 시즌 좋은 거 같고 양윤종 선수는 올 시즌 롯데가 만났나요? 만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김도현 선수는 몇 번 만났던 것 같고 김도현 선수가 83.2이닝 3.44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윤종 선수는 막 좋지도 않고 막 나쁘지도 않은 느낌인데 그냥 저의 막연한 기억으로는 올 시즌 5.06이네요. 양윤종 선수가 좋지 않네요. 본기 연습 선방 자 그리고 C등급 투수만 질러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C등급 투수는 밑자야 본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팀에 좋은 재료가 많아서 C등급이 영입하느니 그냥 좀 더 육성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초량님, 신몽기 위원님도 선발 F에서 하는 건 위험하다 하긴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수라는 건 내구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주 논의 케이스가 아니면 선발 FA를 나올 정도면 이미 데미지를 많이 받은 상태라서 큰 활약을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홍건희 선수가 옵트아웃이라서 질러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홉저그 지금 야구판은 아이돌아보다 선비아가 더 큰 문제다. 사소한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저는 이 말씀에 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야구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쾌적할 수는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짜 2, 3만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운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야외 스포츠가 하다 보니까 막 안락하고 편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2, 3만 명 오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거 불편한 부분들을 좀 감수를 하고 또 좀 인지를 하고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내 생각에 좀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저는 조금 너무 힘들게 야구를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케이님 캐스터 안님이 롯데는 간보아가 끌고 레이에스가 뒤에서 밀고 김태형 감독이 아래에서 받치고 가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외에도 뭐 수업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온 그 진짜 젊은 선수들이 또 그 바닥을 잘 깔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안 꺼지게. 그렇고 홍건이 긁어지는 거 찬성이다. 이거는 제가 딱 생각을 안 해가지고 큰 말씀 못 드리겠고, 뿌미님 내일의 나균환. 근데 나균환 선수가 내일 선수 한번 잡았지 않나요? 또 외국인 킬러의 면모를 또 보여주면 좋겠고, 네, 희희님 KT전에 헤드샷 견제구 부상기계 나와서 예민해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좀 지난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이번에 사직 KT전에서 뭐 우리가 뭐 혼을줄을 내주는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걸로 하면 사실 더 전 유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경기력으로 이기면 됩니다. 경기력으로 이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도현 선수 피해지한테 피안타 많이 맞아서 상태 좋지 못하다. 우리 롯데가 살려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나올라나? 저도 끼룩단님처럼 나오면 데려오고 싶음. 아, 홍건희 선수요? 홍건희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올 시즌은 좋지 않은데 오히려 올해가 안 좋고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어찌 보면 올해가 안식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오히려 저도 정철원 선수도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오히려 불펜 투수가 직전 해가 안 좋은 게 더 긍정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커리어가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점 매수는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록 보니까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튼동이 썼던 투수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관보아 선수는 맞아요. 이런 뭐 차세차도 하고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행복야구를 또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15대 15 전설의 명경기가 맞아요. 내일 나균환이고, 그때 나균환 선수가 전날에 술 먹고 많은 무리를 빚고 진짜 혼줄이 엄청나게 나고 점수도 엄청 많이 주고, 저도 그때 직관을 했었는데 진짜 그때 3회인가 내려갔는데 이미 그때 제가 짧은 리뷰를 올렸었어요. 더 말할 게 없다고. 근데 그러고 그런 대반전이 일어날 줄은 진짜 몰랐죠. 그리고 라미라미님 너무 불안합니다. 1위 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5위미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근데 이 상태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찌저찌 계속 플러스 10 안팎에서 놀고 있거든요. 승패 마진이. 그래서 이 정도 뱉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저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운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버텨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고 내일 나균환 올해는 졌어요. 다른 외국인 선수들은 잘 이긴 것 같은데, 초량님 초로 타선 죽이고 살리는 신기한 현상. MP조님 타이거즈맨 롯데도 우승 한번 해야죠. 내년에 기대됩니다. 감사드립니다. OST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얘기를 계속 해본 것 같고, 지금 143분이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제 롯데가 잘하는 파이치올을 올해도 있을까요? 근데 파이치올은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에 돌아오는 전력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좀 후반기에 달려볼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불펜진이 안 퍼지고 버텨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준용 후반기에 버틸까, 저희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최준용 선수가 못 버티면 결국은 저 자리에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지금 불펜이 최준용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최준용 선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큰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체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타고난 것 자체가. 초령님 말씀처럼 든든한데, 너무 든든하니까 언젠가는 와르륵 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나균환 선수가 주영강 코치한테 슬라이더 배워가지고 잘 던진다. 그러니까 원래 구종이 굉장히 다양한 선수였는데 갑자기 작년에 구종줄을 적게 던지면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손 감각이 좋아서 변화구를 쉽게 익히는 투수인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비님 김진선, 노경은, 김성수 선수처럼 불펜 투수, 베테랑 투수 영입해보면 좋겠다. 밑자야 본전인 영입이니까 우리가 또 저런 건 잘하잖아요. 방출 선수 영입을 해서 또 잘 활용을 하는 팀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로페니님 말씀처럼 결국 구승민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올해는 사실 안식년으로 쳐도 저는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반기 그 석 달이라도 해주면 진짜 좋을 텐데 올해는 좀 욕심을 안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최준용 땡겨 쓰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가 대출을 풀로 땡겨갖고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래놓고 진짜 가을 야구 때 가을 야구 때 못 던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참 걱정돼서 저는 그 본방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결국은 최준용 땡겨서 쓰는 중 불펜 투수가 부족해진다라면 성적이 8월 중하순까지 이 1위와 가시권에 들어가 있으면 과감한 불펜 투수 영입 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 계속 많이 했었는데 조금 진짜 기둥뿌리를 내주는 한까지 있더라도, 그러니까 기둥뿌리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20년 넘게 이 팀 야구 매일같이 보면서 이런 기회가 잘 안 오거든요. 진짜 잘 안 와서 조금 마음이 아파도 노려볼 만도 하고. 네, 정은수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2년 연속 안식년이 어디 있냐. 작년에 하반기에는 계속 잘했으니까요. 1.5년 안식년인 셈이죠. 작가님 맞아요. 너무 잘해주고 있고 사실 우리 팀이 지금 플러스 9인데 이 시점에서 플러스 9인 시즌이 2012년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장두성 선수는 지금이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선수를 파는 거라서 저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주가가 결국은 그 올라가는 거를 잘 보고 이제 해야 되겠죠. 윤성빈, 홍민기 비중을 좀 늘리던가 해야죠. 그쵸. 근데 윤성빈 선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마음이 아프지만 뭐 김동혁 선수를 보낼 수는 있어도 저는 장두성 선수는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계산이 서는 선수예요.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두성을 팔래 황성빈을 팔래라고 하면 진짜 힘든데 저는 황성빈 선수를 팔 것 같습니다. 저가 단장이면. 왜냐면 계산이 서냐 안 서냐가 더 중요해서. 물론 황성빈 선수가 그 플레이 메이커라는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둘 중에 한 명을 보내서 불펜 선수 좋은 수술을 영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황성민 선수는 그 진짜 조커, 그 게임 체인저로 쓰는 게 맞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주전으로 쓰는 가치보다 오히려 제 4외야수일 때 더 가치가 높다는 생각 이 들고요. 맞아요. 이현성님 8위까지 1위가 가시건이면은 저도 진짜 지명권 뭐 1위 1라운드 2라운드를 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핵심 유망주를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필승조 투수를 영입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승부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만. 네. 그리고 황성민도 셉세비 중에는 타격 기술은 진짜 가닥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맞긴 한데 일단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게 좀 마이너스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낸다면은 황성빈 선수가 그나마 좀 덜 아플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셋 다 같이 있고 잘하면 제일 좋은데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상에 뭐 결혼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면 누구랑 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렇게 고른다면 황성빈 선수를 보내는 게 그 중에 가슴이 덜 아플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맞아요. 근데 우스요소포님처럼 황성빈 우리 팀 아니고 딴 팀 가서 하는 거 못 보겠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네, 지켜야 한다면 장두성, 김동규 지키듯요. 일단 나이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그 배달부 3인방 얘기로 이제 넘어갔는데 채팅이 갑자기 넘어갔네요. 자, 김동규 선수가 수비력이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일단 나이라는 가치가 너무 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준 W님 말씀처럼 갑자기 화제가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 섹세기 3인방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레이에스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선수라는 게 또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거라서 사실 저 새 선수를 지킬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게 조세진 선수가 생각보다 못 성장을 하면서 지금 어찌되건 올해 구상에서 거의 빠졌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 3인방이 올라온 건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수비의 절대값은 김동수 선수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 평균치는 장두영 선수가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 돌아오면은 라인업이 엄청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 돌아올 선수 황성빈, 일단 장두성, 이호준 이제 바로 올 거고, 그 다음에 황성빈, 윤동희, 손호영 있고 또 더 있나요? 지금 빠져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외야가 포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두성, 황성빈, 윤동희가 들어오면 외야수만 3명인데 그러면 장두성 선수 자리에 지금 한승현 선수가 내려가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김동혁 선수가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구성상에서. 참 애매하죠. 그럼 내야를 줄여야 되나? 이 참 고민이 되는데, 근데 그쵸, 지금 OST님 말씀처럼
그 황성빈 선수를 먼저 쓸 것 같은 게 한 번 자기 눈에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좀 게임 체인저의 역할, 특히 지금 우리가 힘도 못 쓰고 있는 앤더슨, 와이스 이런 선수들 상대로는 황성빈 선수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진 선수는 부상은 그냥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3연속 붕붕붕. 네, 그게 좀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못한 건 저는 생각이 사실 못했는데 뭔가 조급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너무 큰 걸 의식하나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좀 드는 것 같고요. 오치구 소포님 장주성 선수네 그 치킨집 다 넣으셨군요. 저도 근처라 가지고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장전동이죠. 장전동 맞나? 하여튼 멀지 않은데 저도 근처니까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 더블리니 황성민 선수가 그 전공법으로 공략이 안 될 때는 가장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경기에 갔을 때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임은 분명해요. 우체국 소포님. 근데 조세진 선수가 지금 저점이라 가지고 조세진 선수를 받고 핵심 VPN을 주는 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위권 팀들하고 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조세진 선수의 실링을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손해보는 트레이드를 하게 돼. 그러니까 조세진 선수가 1라운드인데 1라운드 선수의 1라운드 지명까지 내주거나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군대를 인제 갔다 온 선수라서 지금 너무 저점이라서 개인적으로 지금 보내는 건 너무 제대로 못 받아오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서동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엽 선수가 엔트리에 빠졌는데 일단은 장주성 이호준 선수가 올라올 거니까 그 한승현 선수 내려가고 그 두 자리 난 거에 장주성 이호준 선수가 올라오겠죠. 뭐 이거는 큰 어려운 부분 아닌 것 같고, 네, 자담치킨 맛있다고 합니다. 네, 또 많이 애용해 주시면은 장주성 선수가 또 기뻐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장주성 선수는 지금 보내기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자, 주승우 선수의 저도 주승우 선수가 사실 받을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주승우 선수는 인제 서비스 타임 2년밖에 안 써가지고 보내지 않을 거고, 주승우 선수 받아오려면은 진짜 황성빈 정도 되는 선수 한 3명 보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 진짜 완전 왕 행사하면서 트레이드 할 거라서 오면 너무 좋은데 어지간해가지고는 너무 그 미치는 정도가 클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안 줄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서비스 타임 많이 남아가지고 안 받을 것 같고, 김민석을 왜 보내는, 그쵸, 조세진 선수가 오니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조세진 선수는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추재현 김민석을 보낸 게 조세진을 믿고 보낸 거라서 한 해 못했다고 보내기에는 너무 운영이 구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외야로 나오는 선수들하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세진 선수가 02년생이니까 그렇고, 손성빈 선수도 근데 인제 막 군대 갔다 왔고 나이가 02년생이기 때문에 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유관남 선수가 있고 그 정보근 선수가 있고 한데 저는 뭐 계속 말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포텐의 크기는 손성민 선수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지엽 선수가 물론 뭐 좋게 보여줬지만 아직은 이제 고졸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근 미래에는 손성민 선수가 주전을 차는 게 지금은 저는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그쵸, OST님 맞아, 황성민 선수 트레이드가 거의 오피셜하게 얘기가 나왔다가 윗선에서 막았죠. 그래서 구단 윗선에서 막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사실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님 말씀대로 맞아요. 미래 가치가 높긴 하지만은 주전을 줘야지 주전을 받아올 수 있는 건 맞는 얘기죠. 사실 트레이드랑에 누굴 보내도 마음이 아프고 아까운 건데 결국 누리가 더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게 트레이드니까 뭐 한다면 뭘 해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근데 작년에 진짜 황성빈 김선범 트레이드 했으면은 거의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트레이드냐. 네, 라는 생각이고, 맞아요. 나승엽, 그러니까 나승엽, 조세진 이런 선수들이 팀에서 중심 타자로 보는 타자들이라 가지고 쉽게 팔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쉽게 팔진 않을 거고, 맞아요. 박지엽 선수 이제 군대부터 갔다 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상무로 바로 갈 거니까 박지엽 선수가 군대를 간 동안 손성민 선수가 또 그 자리가 또 생기는 셈이니까요. 네, 그렇고 노진혁 씨는 제가 언급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네, 언급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상무는 그냥 군대 문제는 저는 20살, 21살 때 빨리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이 갈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갔다 와봤자 22살 이런데 뭐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남자는 20대 초중반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몸이 다 자라고 나서 확실히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군대를 빨리 가서 그냥 성장에 다 마치고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스 구사님처럼 네, 지금 롯데 선수들은 가치가 큰 부분들이 많아 쉽게 트레이드 안 할 것 같다. 롯데가 군대 플랜 참 잘 짜는 것 같다. 공감하고요. 커피님 슈퍼땡스 감사드리고요. 프로야구 아이돌아 진짜 쓸데없는 것은 덜어내야 합니다. 대복 카메라 전했으면 좋겠다. 저도 요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를 뭐 연예인처럼 좋아하고 하는 건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폭 카메라는 그거죠. 일단 다른 관중들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야구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렌즈 미리수를 제한하고 이런 조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야구를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희 선수가 1.4배가 커졌어요. 뭘 한 거지 대체? 일단 상무 같다가 아켄데 법에서 조기전력이 제일 나은 듯. 뭐 가능하다면 저도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퓨처스 같은 경우에가, 그쵸, 약간 대포분들이 많이 가게 되죠. 경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올 시즌 돌아가는 걸 보고 약간 규칙 같은 거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관중들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선수들의 권익적인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선수가 사진 찍히는 게 직업의 일부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쫓아가는 건 사실은 또 안 맞기도 하죠. 그리고 치어리더 찍는 분들도 뭐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동동님 선풍기 들고 가시고,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시간 했죠? 거의 1시간 채웠네요. 거의 1시간 채운 것 같은데, 얘기를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시 20분쯤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문화 같은 게 또 안 좋은 부분은 또 좀 자정이 되고 하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뚜아야 모에님, 원정 경기 갈 때 선수 원정 숙소 어딘지 찾아내 선수 사진 찍고 사진 받고 그런 거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취향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냥 문제고, 이건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좀 의식이 있다면은 야구장 밖에서는 선수한테 어떤 팬 서비스나 그런 거 요청하지 않는 게 저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사직동에 사는 사람이지만 야구장이 아닐 때, 그러니까 출근 상태가 아닐 때는 야구 선수도 그냥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원정에서 홈 돌아와서 사인해달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쵸? 그러니까 저도 사익동에 살면서 느끼는 게, 그 출근 시간 맞춘다고 진짜 아침 저녁 게임인데 아침같이 와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아침같이 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선수도 선수들이고, 지금 날씨가 또 굉장히 더운데 좀 폭염 때문에 그런 사고 같은 게 날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너무 과열이 되고 있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라도 약간 뭐 구단에서든 KBO에서든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너무 과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네, 그런 사진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너무 부러운 행동인지 모르는지,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야구 선수니까 프로 야구 선수한테 할 수 있는 그 팬으로서의 어떤 응원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못 지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력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응원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걸 한다고 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지금 밤인데 온도가 27.2도네요. 사직이 굉장히 더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해보고, 이거 지금 188분이 모여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김대희가 자신 야구장도 아닌 롯데모자 쓰고 돌아다니까 사인 해주고 이랬는데 걱정하잖아요. 뭐 선수가 먼저 해준다 하면은 받으면 좋고, 뭐 그런 거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 김대희 선수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저도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자는 전부 다 롯데 모자거든요. 그래서 롯데 모자나 아니면 겨울철에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닐 때 괜히 선수들 마주치고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뻘쭘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경험상 가장 프리하게 인사 사인 받아주는 선수 가르시아인데 동네 형인 줄. 가르시아 선수는 워낙 성격이 또 호쾌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렇고, 뚜아야 모님 사직 출근에도 5시 경기대 새벽 2시부터 가서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새벽부터 위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캠페인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일이 한번 생길 것 같아요. 저 정도로 과열이 돼가지고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스키도 사인 잘해줘요. 사도스키 선수 너무 오랜만에 또 듣는 이름이네요. 사도스키 선수는 언어적인 재능이 워낙 있는 선수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이허이트님, 출근 루트 비공개해야 할까요? 문을 따로 만들거나. 저도 이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아예 그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선수들 출근 루트가 비공개적으로 뭐 지하로 바로 갈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맞고, 뭐 사인회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팬들하고 대면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구조는 되게 위험한 구조인 게,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어떤 테러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 선수들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안 그렇긴 한데 이게 얼굴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만큼 많은 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직업이라는 게 그런 테러의 위험에 또 노출이 돼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어떤 크게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막을 방도가 없어요 지금. 그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고 제임스 D님 한때 사직 야구장 옆에 서쪽 주차장 장소에서 아마 야구장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곳에 좀 더 크게 했어도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뭐 그 부지가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그 위쪽에 있는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야구장 새로 지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일 걱정은 사생 생길까봐 이미 생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생기면 일부러 뵙게 하는 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고 선수는 선수이지만 일반 시민이기도 하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선수일 수 있게끔 그런 동선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거가 일단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수와 시민의 그 경계선을 잘 딱 나눠줘야지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고 왜 갑자기 패션 야구가 늘어났을까? 일단은 야구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기점으로 특히 올해 들어오면서 더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SNS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꽃 야구, 그러니까 최강 야구, 불꽃 야구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거 영향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게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아이돌 문화를 하시던 분들이 최강야구로 유입이 됐다가 거기서 프로야구로 넘어온 분들은 좀 많이 계신 거 맞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SNS 문화가 제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약간 유니폼 입고 약간 예쁘게 사진 찍는 게 좀 성지순례 비슷한 느낌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진짜 야구에 관심이 없는데 그거 노리고 오신 분들 솔직히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뭐든 일단 크게는 프로 야구판이 커지는 거니까 뭐가 그분들이 돈을 쓰니까요. 그 부분은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을 KBO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팬들도 잘 자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따지고 보면 그 작년만 해도 사실 롯데 성적이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사직구장이 뭐 사실 널널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거의 뭐 매진이 매일같이 되고 있으니까 뭐 저도 올해 본 입장에서는 사실 5초 병고 하면 보기는 편한 건 맞는데 뭐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관중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건 맞죠. 네. 근데 뭐 다 일장이단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뭐 저는 긍정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갈 부른 소리가 아재들 거짓관 소리는 그런 맛이 안 난다. 이거는 뭐 젊은 분들이 야구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게 뭐 좋은 거니까요. 네, 그거는 추억에서 아쉬운 거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임스 D님 맞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고 야구장에 가면은 올해부터 느끼는 게 저가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30대 중반인데 저 정도 나이보다 더 어리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확실히. 커피님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그 아저씨가 돼가는 중이라는 걸 맞네요. 부정할 수가 없네요. 네, 갑오징어 볶음님 어쨌든 돈 많이 써주면 갑입니다. 저도 이 생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빈제이님 야구 인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표가 없어요. 점점점. 근데 그 혼자 가면 자리가 한 자리씩은 꼭 있습니다. 여럿이 가려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우체국 소폰이 20대 초가 진짜 많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 까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방송을 1시간 10분 가까이 해가지고 확실히죠. 예, 확실히라는 발음은 의식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박찬영 선수 수비는 지금 2루가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비의 능력이 없는 선수라기보다는 되게 거칠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프로 무대에서 수비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구의 그런 속도나 그런 게 좀 다를 건데 그거에 적응이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준 선수 오고 하면은 또 타격감이 지금 좋으니까 벤치 일단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시기가 지나면은 퓨처스 내려가서 그 프로 무대의 수비를 좀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비 좋다는 게 프로의 타구질하고 다르니까요. 독립 무대나 그런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2000년대 초반에 가이하고 잦은 산천의 야구 봤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 썸네일에 있는 챔피언스 데이가 원래는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그게 챔피언스가 92년 요금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2,000원으로 받았다가 어느샌가 반값을 받더니 어느샌가 그냥 없어져 버렸고 사직도 2007, 8, 7년, 6년까지는 7회 넘으면 문 열어줬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옛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과자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뭐 많이 줬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까지 이제 많은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슬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시 반 가까이 시간이 됐는데 오늘 또 150분 가까이 이렇게 같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이 문 열리던 시절까지 진짜 끝이 안 나거든요. 라이온 선수는 관중이 먹던 더 이상 라이온 선수가 나오면 펠로우 선수 나와야 되고, 안 끝나거든 얘기가.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로우 선수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아무튼 암흑기 얘기를, 근데 라이온 선수가 참 잘생겼었는데 약간 이름처럼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마무리 좀 해보고, 뭐 이런 옛날 선수 얘기는 비시즌에 제가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추억 얘기는 되게 재밌는 거니까. 그렇고 작가님 주변 분들이랑 같이 가시라. 근데 이게 참 야구 보는 것 자체는 사실 혼자 보는 게 더 재밌긴 해요. 같이 가면 또 챙기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저는 사익동 살다 보니까 손님이 온 개념이 되다 보니까 배려 아닌 배려를 좀 의식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내일 경기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고,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제가 조금 열어놓을 테니까 그 인사 말씀 나누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즌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추억 발휘합시다. 네, 30대 이하 입장 금지 이런 거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 벌써 끝나요라고 하기엔 지금 1시간 10분 했어요 지금 방송을. 저도 이제 내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네, 또 내일 본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또 많은 애정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투혼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 감사합니다.